네, 안녕하세요. 몸짱이었던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허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운동, 호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아플 때는요, 우선 쉬어라. 아플 때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급성 통증은요, 쉬면서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우선은 통증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거죠. 자,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요, 꼭 아프게 되면 운동을 찾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제대로 하시던 분들은 아프면 쉬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은요, 아프니까 그때부터 운동을 찾으세요. 그런데 이때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통증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운동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 통증이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생긴 급성기에는요, 우선 쉬고 병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주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의 가장 안전한 운동, 바로 호흡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는 평상시에 운동, 숨쉬기 운동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안전한 운동, 숨쉬기 운동을 해라?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숨쉬기라는 운동, 진짜 운동이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호흡을 하는 근육은요, 수위근과 불수위근,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불수위근이라는 근육은 뭐냐면,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이 불수위근이에요. 반면에 수위근은 내 의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근육이 바로 수위근입니다. 자, 대표적인 불수위근, 심장 근육이 있죠. 심장이라는 게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뛰게 하고 싶으면 뛰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 근육은 불수위근입니다. 반면에 우리 팔다리에 있는 근육, 이 팔을 들고 내리고 이런 움직임은 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호흡근은요, 아주 특징적으로 불수위근과 수위근이 둘 다 존재합니다. 자, 불수위근은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잔 때, 우리 의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숨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잠잘 때 죽겠죠. 하지만 잠잘 때 죽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의지와 상관없는 불수위근인 횡격막이 계속 움직임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근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큰 숨을 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호흡을 할 때도 더 큰 숨을 쉬게 되죠. 이건 내 의지에 따라서 더 숨을 크게 쉬었다 작게 쉬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근육들은 수위근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숨쉬기라는 운동도 정말 어떤 근육을 쓰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불수위근만 쓴다라고 하면 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어떤 특정 근육을 사용하면서 숨쉬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운동, 그리고 또 허리 통증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흉식 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강조드릴 거는 바로 이 복식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식 호흡이 우리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흉식 호흡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흉식 호흡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 가슴을 사용하는 호흡이죠. 흉식, 가슴을 사용하는 호흡. 그런데 이 흉식 호흡은요, 물론 수위근을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수위근만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적극적이지 않은 형식의 어떤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흉식 호흡은요, 실제로 코어 근육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호흡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강조할 복식호흡, 이 복식호흡은 어떤 거냐? 이 복식호흡은 우리 흔히 배를 내밀면 복식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복식호흡이 아닙니다. 복강,
뱃속에 있는 공간이 사실 모두 변해야 복식 호흡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요, 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풍선을 보시면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 면만 튀어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위아래, 앞뒤, 양옆 이게 동시에 다 벌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죠. 빠질 때도 얘네들이 동시에 쪼그라들면서 빠지게 되죠. 이처럼 배를 풍선처럼 생각해서 이 뱃속에 있는 공간, 복강이 모두 변하게, 한 번에 모두 변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복식호흡이고요. 이렇게 하는 올바른 복식호흡이 코어 근육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자, 코어 근육,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요, 우리 복부에 있는 이 원통형의 복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천장에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이 옆면에는 복횡근과 내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바닥 쪽에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또 이 허리 뒤쪽에는 뭇갈래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은 우리 복부의 복강을 원통형으로 싸고 있으면서 코르셋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보통 입는 그런 보정속옷과 같은 역할, 그래서 코르셋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코어 근육이 약화되면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허리 디스크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할 때 복부를 앞으로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 옆에 있는 옆구리까지 한 번에 다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숨이 들어올 때 이 우리 복부 밑에 골반 기저부에 있는 근육 또한 늘어나면서 복강의 공간이 다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복강을 최대한 팽창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숨을 내쉴 때 이제 숨이 다 들어왔고 숨이 나갈 때는 이 반대로 복부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는 복부를 뒤로 밀어서 허리 쪽에 닿는 느낌, 배가 등에 닿는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느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도 다 수축을 해주면서 복강이 좁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엉덩이, 우리 똥꼬에 힘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변 볼 때 우리가 힘을 주는 이 골반 기저근 또한 같이 수축을 해줘서 지금 제가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똥꼬에 힘을 주는 힘, 복강을 최대한 좁게 만드는 이 골반 기저근의 수축을 함께 일으켜 주셔가지고 복부의 공간을 한 번에 다 좁게 만들어 주시는 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어떤 복식 호흡의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말로만 표현해서는요,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저희 병원의 도수치료사 선생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복식 호흡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복부 쪽은 우리가 감각을 잘 느끼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숨을 들이마실 때 배 앞쪽과 옆구리 뒤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훨씬 쉽게 복식 호흡이 이해가 될 것이고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자극을 받겠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집에 있는 책 한 권과 수건 2장만 있으면 됩니다. 책은 배에 올려둘 것이고 수건은 적당한 사이즈로 접어서 옆구리 뒤쪽에 둘 것입니다. 그럼 먼저 평평한 바닥에 천장을 보고 무릎을 구부리고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허리를 펴주기 위한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 가장자리 밑에 받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받치세요. 책 한 권은 배꼽 위에 올려둡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볼게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는 게 좋습니다.
책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과 옆구리가 수건을 누르는 느낌을 동시에 받으면서 양껏 들여 마셔보세요. 자, 이제 내쉬시고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간다면 잘못된 호흡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부터 복부를 중심으로 팽창되도록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내쉬시고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복부가 먼저 확장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쉬는 연습을 해볼게요. 코로 들여 마셨다가 내쉴 때는 입으로 불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부가 팽창했던 반대로 책이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과 복부가 조여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쉬어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배웠던 대로 코로 들이마시고요. 자, 입으로 불면서 복부가 조여지듯이 내쉬어 보세요. 내쉴 때 항문을 조이면서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들이마시고요. 내쉬세요. 역시 이때도 주의할 점은 자기도 모르게 턱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 호흡 패턴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호흡을 참거나 하면서 너무 억지로 하시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자연스럽게 호흡의 깊이를 늘려가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 아주 급성기가 지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호흡 운동, 복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